사실 지금 김호중 본인의 사태로 인해서 공권력의 민낯이 까발려졌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호중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무죄 추정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나를 경찰에 먹잇감으로 내던져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인권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앞선 영상에서도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도 참 이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김호중 본인의 음주뺑소니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각종 증거인멸과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경력의 변호사 선임 등 우리 사회의 민낯까지 다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두고 꼼수의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법망을 피해 나가는 운전자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게 세간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주 구제 1타 변호사도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네이버 카페 예를 들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김호중의 사례는 훨씬 교묘하고 치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삼켰고 거짓 자백을 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유흥업소를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가 또 술잔에 입만 댔고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엔 술은 마셨지만 양주는 거의 손 안 대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고 했다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압수된 핸드폰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했다가 또 알려준다고 했다가 일부만 알려줬다가 콘서트는 진행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의 태도는요,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고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한 현 세태의 전형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 본인은 독방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잠만 자고 있다. 누군가는 자포자기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혜택이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김호중 본인이 진심 어린 사죄와 고개 숙인 모습들을 국민분들께 많이 보여줬다면 사실 자포자기했다라는 평가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오만함과 무도함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무기력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김호중의 지지하는 팬들은 아주 열띤 응원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학창시절의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버려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고까지. 이 팬심이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김호중 본인에게 피해를 당했던 학창시절의 후배들, 동급생들 정말 많은데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니 진짜 진심으로 제정신들이냐? 이 사태를 폭로한 유튜버가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27일 날 월요일 날 고소장을 제출했죠. 경찰서에 방문까지 했으며 자신을 향한 것과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이다. K-팝 시장의 발전을 위해 올바르고 성숙한 팬덤 문화를 촉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유튜버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고소를 한 사건, 또 나아가서는 김호중을 만든 거짓 방송 스타킹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를 좀 드렸지만 이 스타킹 방송 자체가 김호중이 어떠한 서사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자, 왜일까요? 김호중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님 손에 자라서 굉장히 방황하던 건달 생활을 정리하고 마치 극적인 반전을 일으킨 파바로티의 산 증인처럼, 신하처럼 모든 것이 포장됐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스타킹의 작가들이었다. 이런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김호중 본인에 대한 진실이 도대체 몇 가지인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공감한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중 본인에 대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길래 지금 이런 사태까지 공감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을까요? 결국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결국 처벌을 당하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 입장에서는요, 스타킹 최초 제보자와 통화를 합니다. 학교가 사립이지 않냐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김호중 본인이 마케팅 수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김호중 본인의 많은 서사 스토리. 사실 김천예고 재학 중에는 이런 학창시절 때의 피해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없던 거냐? 라고 물어보자 이 제보자는 당연히 없었다. 김천예고 안에 들어가 봤냐? 안에는 못 들어가 봤다. 그런데 김호중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건 규모가 작을수록 은폐하기가 쉽다. 사연 같은 거 나왔던 스타킹 그 김호중이 만들어낸 거냐 방송 작가들이 만들어준 스토리냐라는 질문에는요. 보통 작가들이 그거에 맞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준다. 건달 갖고 그런 이미지 있지 않냐. 이걸로 소재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김호중은 건달 조직과는 상관이 없냐라고 하자 벌점 누락으로 기숙사에서 3학년 1학기 중에 쫓겨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소위 말하는 형님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통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본인이 학창시절 때 불렀었던 이런 노래를 하는 모습들, 졸업 앨범들, 학창시절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공개됐는데 사실 저게 이 유튜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방송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판받던 건달이라는 이미지, 건달이라는 과거조차 김호중이라는 한 명의 학생이 개과천선을 했다라는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된 게 아니냐. 자,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요.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본인은 유치장에서 독방 생활을 하며 자포자기한 듯 종일 잠만 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가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유튜버들이 하나둘 들고 팔수록 계속하여 무언가가 쏟아지고 있는 김호중 본인의 사태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글쎄요, 자포자기 하는 건지, 삼시세끼 도시락 잘 먹으면서 독방에서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 우리 대중들은 사실 어떤 쪽으로 시선이 가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은 최소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공개의 귀가 조치, 정말 인권 침해가 맞을까?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인권위의 진정이 되고 헌법 소원도 가능한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을 합니다. 강남경찰서의 정문 이용 귀가 지시 행위를 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권력적 사실 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기관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 이게 인정이 되면요. 국가가 배상 책임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권 침해가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로 발생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김호중 같은 경우 권력적 사실 행위의 경우 신체적이라기보단 정신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앞서 김호중 본인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귀가할 경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라는 논란에 얽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포토라인 해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은 정문 이용해라. 이렇게 귀가 조치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김호중 본인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어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김호중 본인은 지금 독방 생활을 하면서 잠만 잔다고 했어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 잘 수 있습니까?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공황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아는데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죠.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기사고 심지어 3시간 전에 올라왔었던 기사에도 소속사의 대표인 이광득 씨가 김호중은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그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사고 뒤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와의 통화를 통해서 대신 가서 자수해라 라는 녹취까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는 맞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김호중과 함께 동석했었던 연예인 정찬우와 래퍼 길. 그런데 이 중에 정찬우 씨는요, 2018년 4월부터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동 복귀는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정찬우 씨가 283억 원의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김호중의 사태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김호중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그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개그맨 정찬우 씨는요,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정도를 한참 뛰어넘는 투자금을 모조리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소속사가요, 이광득 대표가 28.4%, 최재호 이사가 29.7%, 나머지 28.3%를 정찬우 씨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소속사가 연간 200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때 1000억 원의 기업 가치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과 대표가 구속되면서 회사가 지금 폐업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중분해가 되며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정찬우는 지분 28.3%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 주식은 아니라 뭐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중요한 건 SBS 미디어넷이 작년 하반기에 최 이사에게 3.6%의 지분을 인수할 때 약 36억 원을 지급한 걸 보면 정찬우는 그 계산으로 따졌을 때 28.3%라는 지분이 현재 기준으로 28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속사가 지금 폐업 선고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283억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5억 원을 지급하여 돈 날리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정찬우 본인은 200억 원이 남는 돈을 날릴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뉴스 기사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와 이사에 이어 3대 주주였기 때문에 무려 28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공황장애 때문에 은퇴에 있었던 정찬우 본인, 과거 음주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게 시작점이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깡그리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거 공황장애 재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김호중 사태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지금 김호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정말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 김호중에 대한 정의 구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이 무슨 말이냐? 일정 기간 동안 출연을 금지할 뿐 영구 금지 출연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KBS에서 직접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를 진행했는데 한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다만 이건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리는 걸 가리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하여 확정 짓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법적 판결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출연을 금지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적 판결이 명확하게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영구적으로 출연을 정지시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김호중에 대한 정의 구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결국 모교에서도 김호중 본인을 손절하게 됐습니다. 트바로티의 집이라고 해서 이 모교 앞에 있었던 작은 정자가 있었잖아요.
쉼터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현판이 결국 철거됐다고 합니다. 29일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는요. 교내 쉼터의 누각, 트바로티 집의 현판과 김호중 관련 사진 등을 지난 28일 모조리 철거했다. 김천예고 관계자는요. 결국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그냥 학생들의 쉼터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경북교육청 관계자가 27일만 해도 공식적인 철거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모두 모조리 철거를 해버린 거죠. 이제 남은 건 김호중 소리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한다, 일반 대중들과 김호중을 지지하는 아주 단단한 팬덤 간의 격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김호중에 대한 이 정의구현격 손절이요. 모교에서도 이루어졌고 KBS 방송사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법적 판결이 100% 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큰 손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번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본인과 소속사를 제외하곤 오히려 많은 대중들이 좀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이런 아쉬운 생각마저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황당한 건요.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김호중 소속사 오보로 인해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본다. 자제를 좀 해달라. 자제를 해달래요.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예고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 또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보와 추측성 기사 등으로 아티스트와 임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29일 오후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당사를 향한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인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직원들과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소속사에서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충분히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소속사 차원에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언론사와 이 경찰 쪽 방송계에서는요. 소속사와 김호중 본인에 대하여 전혀 1도 신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을 본인들이 좀 잘 인지하고 있었으면 싶은데 오히려 본인들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는데 진작에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던 시기 또 거짓 자수 거기에 이것을 지시했네. 메모리 코드를 내가 삼켰네. 어쨌네 저쨌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김호중 소속사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추측성 기사를 자제하길 부탁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호중 본인에 대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정황만을 놓고 본다 해도 경찰 측은요. 김호중 본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바라보고 있으며 법원과 방송계, 대중들 모두가 바보가 아닙니다. 한때는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라는 영화 문구가 굉장히 유행했을 정도로 많은 대중분들, 국민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비춰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디어의 보급과 유튜브, 빠른 뉴스와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서 김호중 본인의 사태를 보고 아마 10명에 9명 정도는 본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기에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지 않았나. 그런데 이 와중에 황당한 김호중 본인의 지금 구속 내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속 5일째인 김호중의 근황은요. 독방 생활을 하고 있고요. 독방에서도 새끼 도시락을 먹고 잠만 자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내려보니까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공표가 됐어요. 자, 이 매체에 따르면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김호중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다. 독방에 수감 중이다. 그는 오전, 오후 나눠서 변호사 입회화에 조사를 받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대체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식사는 규정대로 세끼 모두 구내 식당에서 지급되는 도시락을 먹고 있다고 해요. 자, 물론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황당한 건 뭡니까? 사실 밥 먹고 잠만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야, 김호중 완전 휴가처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봤는데, 자, 한번 진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김호중, 수감 생활은 정말 편안할까? 자,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호중의 독방 생활에 대해 수감 생활은 자유롭지 않다. 안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이야기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라고 바라봤다. 또한 식당에서 보내는 게 관식과 사식이 있는데 도시락은 똑같다. 사식은 돈을 영치하면 같은 도시락에 반찬만 두세 가지가 더 있는 것이다. 관식은 조금 부실한데 사식은 먹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되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울구치소에서도 김호중 본인은요, 독방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독방이 특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김호중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 구치소에 가더라도 독방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이 본인 옆에 있으면 막 물어보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방 생활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포자기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올라온 기사들 때문이에요. 자, 고인이 된 이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배우의 언급까지 한 김호중 측입니다.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했다. 무슨 말일까요? 알다시피 이 배우는요, 사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많은 포토라인과 언론사의 집중적인 취재에 압박을 이기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과 경찰의 희생양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우의 언급을 하면서 김호중 측이 강력하게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정말 독방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게 맞을까요?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뭔가 봤더니 수사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해요. 김호중 본인이 음주 사실 자체를 부정하다가 인정한 후에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 당시에 많은 취재진들이 경찰서에 있었는데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이 되지 않았고 차를 타고 들어가 곧바로 청사에 진입하여 얼굴이 공개되지 않다가 조사가 종료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귀가할 것인지를 두고 경찰, 김호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측은요, 경찰 수사권의 공보규칙을 보면 초상권의 규정도 있고 또 출석, 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언론 앞에 얼굴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경찰은 그런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시간 대치를 하는 거죠. 결국 정문으로 나가게 되어 대중과 언론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담당 변호인이 당일날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규정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또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 직접 공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경찰도 압박을 하고 뭔가 김호중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변호인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 배우에 대한 수사 과정을 언급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던 이 배우의 사태는요, 공보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포토라인 규정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논란이 현장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권위의 제소를 검토했다.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버렸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남건 변호사는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 고인이 된 이 배우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을 탁 예시로 들며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결국 나쁜 선례가 되고 야만의 시도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비공개 기가가 마지막 스위치였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고 했는데 김호중 본인이 조 변호사에게 나는 먹잇감이 된 기분이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대외적으로 좀 인식이 좋지만 이렇게 일개 수사팀이 하루 이틀 만에 증거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분개했기 때문이다라는 내부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면서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건데요. 가장 문제가 된 건 비공개 기각 불허. 쉽게 말해서 왜 정문으로 내보냈냐. 이거를 지금 꼬집으면서 나는 먹잇감으로 내던져졌다. 무죄 추정의 법칙을 다 무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갈수록 여론과 참 많은 비판은 더욱더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협조한다던 김호중, 휴대폰 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협조의 뜻을 모르나? 자, 이 기사의 타이틀처럼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를 협조한다라는 건요, 당연히 압수된 핸드폰에 대한 비밀번호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대중분들이 또 한 번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김호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찰과 검찰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다 공개가 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될까 말까 한 상황 속에서 김호중 본인은 끝까지 자신의 비밀번호를 숨겨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협조의 뜻을 모른다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애시당초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었는데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았고요. 김호중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운명의 날이 바로 D-Day 1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상태이기도 할 텐데요. 김호중 씨는 무슨 퇴출 수순일까? 이미 구속당한 이상 퇴출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바로 가수 김호중이 KBS에서 퇴출될까?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애석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게 KBS에서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한 출연 정지가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제적인 터치가 있었다라는 오명 때문에 결국 출연 정지를 받게 됐는데요. 김호중 본인 역시 29일 화요일 날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김호중 본인도 오영수 씨와 마찬가지로 영구 출연 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번 출연 정지가 되면요, KBS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사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출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퇴출이 되면은 영원히 낙인 찍힌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KBS 방송사인데 김호중 본인 역시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고 말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엄벌해야 한다. 김호중은 과연 다를까? 오죽했으면요, 과거 권상우 씨에 대한 사건에 이어 김창렬 씨 사건까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권상우 씨 사태는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권상우 씨도 분명히 약식 기소로 넘어갔는데 차 던져버리고 도주를 하고 나중에 출석했던,
김호중 사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예전에 연예인들 중에 뭐 개그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죄가 굉장히 심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김호중은 명함도 못 내미는 음주운전 대처가 있었다. 바로 DJ DOC의 김창렬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면허로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고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만취 상태였죠. 결국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이 나왔지만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완전 구속돼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라고 하긴 어려웠는데요. 황당한 건 이 당시 때 김창렬 씨의 발언입니다. 남자가 술 좀 먹고 운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KBS의 방송 장면이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엄벌이 처해지지 않으니까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김호중 같은 사태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또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았음에도 슬금슬금 방송을 복귀하려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김호중 본인이 구속 이후 있었던 첫 조사 28일 날 첫 조사 때도 저는 소주 몇 잔만 마셨다니까요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다라는 반응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수 길 그리고 정찬우 씨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들의 증언마저도 모조리 경찰 측에서 입수를 했는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술 몇 잔을 따라줬을 정도로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 소주 몇 잔만을 마셨다. 그러면 그때 따라 마셨던 술이 전부라는 겁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식당에서도 반주에 맞춰서 김호중 본인이 술을 마셨다라는 건 이미 증언을 통해 쏟아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으니 김호중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 당연히 맹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지속해서 아마 김호중 본인의 팬들인 것 같아요. 그만 좀 김호중 사태를 다뤄라. 그렇게 유튜브 조회수로 뽑아먹으니 신나냐? 쏘씨 신났네. 쏘씨는 떳떳하게 사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회자될 정도의 잘못을 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법부의 처벌을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더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런 황당무계한 사회적 문제점은요.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본인의 행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유치장에 갇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 국민들과 경찰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왠 줄 아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대신 자수해달라. 경찰 측은요. 김호중의 통화 녹취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범인 도피교사 혐의 변경으로 검토 중이란 얘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 뉴스에 다 공개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 이 녹취를 경찰이 드디어 확보를 한 겁니다. 기사를 좀 보면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해달라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사실 경찰이 김호중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김호중 본인은 계속해서 경찰 측에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명확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이것을 찾아낼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신 좀 자수해줘 라는 녹취 음성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때의 모습들이 다 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호중과 나눴던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 있었고, 매니저의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김호중은요, 매니저에게 다급하게 나 술 마시고 사고 냈어. 대신 좀 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경찰은요, 해당 녹취를 근거로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형량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범죄 행각들만 봐도요, 사실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형량이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신이 술을 마셨다 수준이 아니라 나 술 마시고 사고 냈으니까 대신 자수해라는 증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것도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굉장히 형사법에 위배될 만큼 심각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대신 자수하라고 매니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 은폐 사실에 대하여 형량이 더 가중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범인 도피 교사죄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음주운전 뺑소니 수준이 아니라 범인 도피교사, 쉽게 말해서 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또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모든 행각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김호중 본인은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소리길까지 철거된다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김천시 측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측이 있고요. 김호중 본인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팬덤에서는 절대 철거하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요, 김호중 팬덤이 정치인들을 거론한 까닭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정치인을 지지한 지지자들이 김호중 팬들 선 넘었다라고 분개함을 터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정치인도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김호중에만 가학하다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내자 결국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분통을 터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팬들의 성명문을 보면요, 여론에 못 이겨 소리끼리 철거하는 건 시민 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내부 의견을 취합하여 성명문을 발표한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철거는 시기상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 팬덤 측에서는요, 김호중 팬들 선 넘네, 그 가수의 그 지지자들답다, 아무 죄 없는 대표님을 소환하고 있다, 짜증이 난다. 자,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이 오히려 김호중에 대한 여론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김호중 본인의 대신 자수해달라라는 녹취 음성까지 공개된 마당에 결국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치장을 넘어서 결국 구치소로 확실하게 이송된다라는 겁니다. 구치소에 이송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의 편의는 봐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지에 대한 시간 문제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더욱더 가중처벌되어 강력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숨기려고 해도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빠른 사과와 자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애시당초 그럴 사람이라면 그 당시 때 뺑소니를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여론도 장난 아니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에는 김호중 본인을 수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었던 경찰 측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구속 이후 28일 월요일 날 첫 조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나 좀 보니, 경찰은 김 씨의 혈줄 알콩 말이 잘 안 나와.